지금까지 약 96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플라즈메디 글로벌 의료기기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발자의 동력을 아주 많이 띄고 있고, 저희가 총 40년이라는 그 나이에서 약 20년 정도는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10년은 플라즈마 기술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이제 플라즈마를 운영하면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전공했던 부분은 이제 인공위성, 우주에서의 플라즈마 엔진 연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엔진 연구라고 하는 게 우주 산업에서 플라즈마 연구 상당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한 개입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우주에 이제 실제 플라이트 모델을 띄우기 위해서는 최초의 개념 개발부터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어떤 진공 환경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실제 우주랑 아주 비슷한 무진공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정말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내성 평가를 한 다음에 10년에 한 번 띄울 수 있는 이제 인공위성에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검증이 되었을 때는 이 기술의 가치가 똑같은 PCB가 10,000원짜리라면 우주 검증이 되면 1,000만 원이 되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원래 플라즈마 기술은 1950년대부터 러시아랑 일본, 미국이 이제 홀추력기라고 하는 인공위성 엔진, 달 탐사를 위해서 만든 이 기술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진공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것들은 정말로 알려진 기술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우주와 같이 정말로 이런 고진공, 어려운 비싼 진공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효율적인 플라즈마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들은 이제 임상가분들께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이제 보다 만족스러운 수술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플라즈마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임상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많은 소재들이 이제 치과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첫 번째는 어떤 개념이 개발이 되고 나면 인비트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생체 밖에서 실험을 하고 충분히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비보 실험, 대표적으로 동물 실험을 먼저 하게 되어 있고, 동물 실험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나면 임상적으로 충분히 검증되는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되고, 이 임상이 충분히 이제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임상에 적용이 돼서 환자의 진료에 쓰일 수 있다. 정말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들어가려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주 산업에서 플라즈마를 개발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장표 2개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한 대표적인 회사이자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는 스트라우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우만은 1990년대 초반에 SLA라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SLA의 경우에 충분하지 못했던 티타늄의 표면적을 러프니스를 줘서 러프니스를 키움으로써, 즉 유효표면적을 키움으로써 충분한 성능을 만들어냈고, 최근에 발표하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SLA는 96%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2005년쯤에 나왔던 SLA 액티브는 100%의 성공률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데는 큰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지를 봤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Surface Area입니다. Surface Area라고 하는 이유는 SLA가 발전되고 SLA 액티브가 나왔던 똑같은 맥락입니다. 티타늄이라는 서페이스가 스무스 서페이스일 때 충분한 유효 표면적이 없지만 샌드 블라스팅과 애시드 에칭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페이스를 만들어내면 실질적인 유효 표면적이 키워지기 때문에 이제 SLA가 기존의 RBM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이고, 여기서 SLA 액티브는 추가적인 이제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표면에 불순물이 사라져서, 두 번째는 이런 나노 스트럭처가 생겨서이지만, 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스트라우만도 역시 표면에 불순물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의 SLA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최초의 논문들은 이런 마케팅 요소들보다는 이제 뭐가 다르냐를 문헌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FDA의 510K의 자료를 보게 된다면 SLA 액티브의 차별점은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SLA의 경우에 똑같이 애시드 애칭을 하지만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SLA 액티브의 경우에는 질소 환경에서
그 포장을 하기 때문에 공기 노출이 없고, 그 다음에 NaCl 용액에 보관하기 때문에 역시 공기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을 하면 기존의 SLA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정적인 원인보다는 긍정적인 원인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개 더를 또 말하고 있는 부분은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SLA의 가장 문제는 가장 경제적이지만 애시드 애칭을 하게 되면 한 번씩 잔류하는 산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 실제 오른쪽에 보시는 악시드 레이어와 워터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SLA 팁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봤고 SLA 대비 SLA 팁은 인비트로에서 두세 배 이상의 성능이 나오고, 많은 논문들에서도 인비고 실험을 했을 때 월등하게 뛰어난 성능을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이 SLA 팁가 정말로 물에 담궜을 뿐인데라고 말을 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질소 환경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클린룸을 만들어야 되고, 클린룸에서도 질소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비용, 그리고 물에다가 담근다고 하지만 그 물에 대한 파티클 관리, 그 사출된 포장 앰뷸에 대한 파티클 관리가 정말로 큰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물에 담근 임플란트가 5년, 7년이라고 하는 유통기한 동안에 계속 품질을 보증해야 된다. 정말로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의 코스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이렇게 그 SLA 팁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성능을 높인다는 건 저희도 확인했고 많은 논문들이 보여주고 있고 ITI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실제 임상에서 많은 논문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97%의 성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3%의 페일러가 나오는데, 그 3%의 페일러에 대한 원인들도 대표적으로 페일러 3% 중에서 75%는 소프트본 컨디션에서 나온다. 본 타입 3, 4에서 페일러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정신질환 환자가 많게 되고, 또 다른 논문이 말해주는 부분은 정신질환과 기저질환이 많아질 때 본 타입이 3, 4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고령화는 국내에서 정말로 심각하고, 이런 고령 환자들을 대할 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실패율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SLA 팁과 같은 진보된 표면 기술은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논문들을 정리를 해보면 전체 3%의 페일러 중에서 말씀드렸던 본 타입 3, 4가 75%에 해당하고, 스모킹 8%, 그 다음에 그 류마티즘 관절염, 그리고 이제 그 프리임플란트 사이너스 리프트와 같이 임플란트 전에 하는 프리임플란트 서저리 같은 다양한 전술식을 했을 때 많은 그 컴플리케이션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인펙션에 대해서 생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실패 요인들 중에서 모든 실패 요인들을 다 환자와 술법에 대해서 몰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 번씩 페일러 나는 경우가 있고, 임플란트에서 충분히 찌는지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유들은 이 양쪽에 가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가분께서 실제 수술을 하실 때는 환자의 정신적 요소와 국소적 요소를 확인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재료를 골라서 최적화된 수법으로 수술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공률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회사가 100%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 임상가분들께서 그 영광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최고의 수술을 할 때 특히나 노령 환자나 정신질환 환자가 많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다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로 스털링크라고 하는 저희 멸균기는 수술기기들이 완벽한 무균 상태로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솔루션이고, 액티링크의 경우에는 보다 신선한 임플란트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임플란트의 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잘못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는 로트성 불량,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된 임플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측정 불가능하고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임상관께서 이제 백종원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수술을, 어떤 음식을 할 때 충분히 신선한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중식을 할 건지 한식을 할 건지 환자에 맞게 수술을 할 때 제일 깨끗한 신선한 재료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저희 액티링크고, 실제적으로 요리는
이제 실제 임상가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컬링크, 액티링크, 그리고 케어링크라는 플라즈마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치과 의료기기에서 적용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임플란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과장된 그림이고, 이 그림은 이제 클린 임플란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털라일과 이제 깨끗함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값만 별균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무균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균과 깨끗함은 다르다는 부분이고, 보신 것처럼 깨끗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시체들이 남거나 무기물이 남아있을 때 임플란트 유효 표면적이 줄어들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이 깨끗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이런 깨끗함에 동참을 하는 회사가 아스트라, 덴티움, 메가제, 네오시스, 정말로 큰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똑같습니다. 깨끗한 임플란트, 신선한 임플란트여야지 보다 성공적인 수술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플라즈마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진공 환경에서 이제 충분한 에너지로 완벽한 이제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정말로 신선하게 SLA 액티브는 제조 상태에서 비싼 환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실제 수술 직전에 에이지가 됐든 로드 불량이 있든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임플란트 불량에 대해서 수술 직전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이 셀라인을 묻히게 된다면 SLA 액티브랑 똑같은 정말로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저희는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과정 중에 CNC 머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페이스 트리트먼트에서 러프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클리닝을 하고 난 다음, 간만 멸균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각 단계에서 임플란트 시료들을 구했고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통해서 제거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품을 제거 성능뿐만 아니라 표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로서 깨끗함과 깨끗해서 표면적이 커지는 부분과 표면 에너지가 넓어져서 이제 초기에 피를 빨아당기는 힘이 세지는, 결국 그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결국에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셀 액티비티가 크게 2배 이상 향상된다라고 하는 인비트로 실험을 먼저 했고요. 충분한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공정에 대한 최적화를 잡고, 그리고 인비보 실험, 클리닉 동물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나왔던 두 가지인데, 저희가 정말로 자신감이 생겼을 때 동물 실험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님들과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의도했던 부분은 BIC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었고, 실질적으로 4주차에 이 BIC가 향상되는 것을 동물 실험으로 확인을 했었었고, 저희가 생각지 않게 확인했던 부분은 마지널 본 로스가 줄어든다, 결국에 마지널 본 리컨스트럭션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그 동물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작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유전체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임상적 저희가 장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임상에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 첫 번째고요. 레바논에서 했던 임상입니다. 실제적으로 BIC가 2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이와 같은 실험을 할 때 원래 임플란트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 BIC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을 우려를 했었었고, 이제 소프트 본 상태가 낮은 초기에 고정력이 안 좋고 BIC 얼리 스테빌리티가 나오지 않는 본 타입 3, 4에 대해서만 이제 임상 실험을 했었었고, 실제 레바논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 임플란트에 심은 이후에 바이옵시를 해서 실제 BIC를 시술로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BIC가 높아진다라는 데이터를 얻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조금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실험은 한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BIC가 낮은 환자들에 대해서 ISQ 값들을 초기에 측정을 하면서 60, 70 레벨에 있는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들이 딥 없이 스테빌리 올라간다라는 데이터들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고 있고, 이 데이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연재하신 허정모 교수님께서 실험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거기서는 마지널 보너스가 동물실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마지널 보너스가 아니라 리컨스트럭션이 향상된다라는 부분으로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진공 환경에서 높은 에너지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해서 이제 신선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이고, 한 번씩 잔류할 수 있는 잔류산이라던가, 그리고 한 번씩 노트성 페일이 날 수 있는 이런 불량들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고, 임플란트 픽스처뿐만 아니라 어버트먼트, 고리식재, 멤브레인, 이런 크라운들에 대해서 표면 처리하기 위해 자기장을 활용하는 볼텍스 플라즈마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었고요.
이제 실제 다이렉트 플라즈마는 약 15초의 플라즈마 처리 시간을 통해서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라는 부분이고, 볼텍스 플라즈마는 공간에 저희가 일정 홀더를 제공해서 홀더 안에서 자기장으로 회전하는 플라즈마에 의해서 약 30분 동안의 플라즈마 처리를 했을 때 다이렉트 플라즈마와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 그래서 두 가지 모드를 다 제공을 해서 임플란트와 그 이외의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제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버트먼트에 대해서 표면 처리 연구를 했었고요. 똑같이 1차적으로 어버트먼트에 대한 불순물 표면 처리 성능,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대한 셀 액티비티 향상을 봤었고, 2배 이상의 셀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결과를 얻어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IRB를 통해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비티가 좋아지는 부분은 어버트먼트와 티슈의 인테그레이션이 향상되어서 페리임플란티티스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얻고자 지금 실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어버트먼트라고 했을 때는 아까 생산 과정 중에서 정말로 많은 불순물이 생길 수 있는데, 임플란트도 어버트먼트는 훨씬 더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는 이런 불순물들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실제 살균 오토클레이브로 멸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알코올을 닦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코올로 닦게 되면 알코올은 결국에 CHO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카본 양을 더 높인다. 결국에는 바이오컴패티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 그 기공에서 들어오는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플라즈마 처리를 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해서 안전하게 이제 티슈 인테그레이션을 높여놓을 수 있다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다양한 그 바이오 소재들에 대해서 표면 처리를 해서 이제 그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를 높일 수 있고 수술에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클리니컬 베너핏을 충분히 예시를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기술은 어떤 임플란트의 회사에서 이 기술로 꼭 임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임상가분들께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최적의 수술법을 정하시고 어떤 임플란트 브랜드에 보존되지 않고 가장 수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하시면서 가장 신선한 소재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서도 표면 처리를 할 수 있게 결국에는 100%에 가까운 수술 성공률을 같이 만들어가는 회사가 되고자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